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두 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서방의 경제학자들이 트럼프노믹스, 즉 미국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트럼프노믹스가 실패할 것이라는 주장에서부터 트럼프노믹스가 세계 경제 질서를 파괴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America First 그리고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란 슬로건을 간과해버립니다. 이러한 슬로건은 결코 의미 없는 공허한 구호가 아닙니다. America First, 미국 제일주의,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도대체 무슨 재주로 어느 세월에 그럴 수 있을까요? 나머지 세계의 유수한 제조업체들을 모조리 미국으로 끌어들이면 얼마든지 신속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이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한 싱가포르의 정책과 공직사회 벤치마킹을 이미 다 완료했습니다. 미국이 법인세를 인하하고 관세 장벽을 세우는 것은 나머지 세계의 유수한 제조업체를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도전 때문에 더 이상 세계화를 지속하고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이 생존하려면 나머지 세계의 유수한 제조업체를 가능한 많이 끌어들여서 미국 중심 경제 블록을 형성해야 합니다. 국제정치 경제가 세계화에서 경제 블록으로 대체되는 패러다임 변동을 겪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트럼프노믹스가 무엇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5월에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노믹스를 소개했습니다. 트럼프노믹스의 목표는 무역적자를 줄이고 세금을 줄이고 그리고 투자 활성화로 연평균 3% GDP 성장을 달성해서 제조업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미국의 제조업이 나머지 세계로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목표인가? America First 그리고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런 말들은 아무런 내용이 없고 허공에 흩어져 버리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노믹스는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관세 장벽을 세워서 나머지 세계의 유수한 제조업체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서 GDP에서 제조업 비율을 최대한 높이고 고소득 제조업 일자리를 최대한 늘려서 미국을 제조업 1등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America First, 미국 제일주의는 나머지 세계의 뛰어난 제조업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서 미국을 1등 제조업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노믹스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나머지 세계에게는 제조업의 공동화를 의미합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연 100만 대 세탁기 공장을 짓고 있고 LG전자는 테네시주에 연 100만 대 이상의 가전제품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나머지 국가들이 제조업을 잃어버리고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형성된 주권국가들의 국제정치 체제가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이건 못지않게 심각한 것은 무역장벽을 세우는 트럼프노믹스가 미국의 패권국 역할의 방기 또는 포기를 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패권 안정 이론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단지 강력한 나라가 아니라 패권국입니다. 패권 안정 이론의 창시자 킨들버거에 따르면 패권국은 첫 번째, 경상수지 적자를 감수하면서 기축통화를 발행하고 전 세계에 교환과 가치 저장 수단을 제공하고 무역 적자를 감수하면서 나머지 세계의 수출을 받아주고 나머지 세계에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마지막 대출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킨들버거는 이러한 패권국이 없으면 자유주의 세계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무역장벽을 세우는 트럼프노믹스는 이러한 패권국 역할을 거부하는 정책입니다. 이에 관한 랜드 연구소의 평가가 있습니다. 미국의 비정당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가 2년에 걸쳐서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행한 글로벌 패권국 역할의 비용과 혜택을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패권국 역할이 미국의 안보에 긍정적이었다는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이코노미스지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나쁜 거래의 신호이고
미국이 글로벌 패권국의 비용을 떠안아서 잃었다는 트럼프의 생각이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랜드 연구소의 평가와 이코노미스지의 지적은 미국 사회의 자유무역에 대한 염증과 미국에 대한 중국의 도전과 위협을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어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미국 사회가 자유무역에 대한 혐오로 돌아섰습니다. 트럼프가 중국과 유럽의 수출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서 관세 전쟁을 시작하고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것은 미국 사회가 자유무역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퓨어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 사회에서 자유무역을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2002년 78%에서 2007년 59%로 줄었고 2007년 월스트리트 저널 조사에서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공화당원 중에서도 자유무역 회의자가 지지자보다 2배가량 많았습니다. NBC를 비롯한 언론사들의 조사에서도 무역협상으로 미국이 이익을 봤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크게 줄었고 무역협상으로 미국이 손해를 봤다고 응답한 사람은 비율은 크게 늘었습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자유무역을 거부하는 미국 사회의 분위기에 편승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더 이상 나머지 세계의 자유무역을 위한 공공재와 수출 시장을 제공하는 패권국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중국의 부상은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수출이 중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통계마다 다르지만 10% 안팎으로 평가됩니다. 중국 경제는 내수 시장의 소비를 통한 성장 체제로 전환했고 수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중국 경제의 실질적인 문제는 부채 위기이지만 외채는 거의 없기 때문에 위안화를 찍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도 중국 경제는 연평균 4 내지 5%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고 소비 경제가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중국의 도전이 매우 심각합니다. 시진핑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경제를 재건한 미국의 마샬 플랜을 모방한 벨트 및 도로 계획으로 발트해에서 태평양에 이르기까지 70여 개 국가의 사회 간접시설과 무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국산 석유의 결제 수단을 달러화해서 위안화로 바꿨습니다. 중국의 국방비는 러시아의 3배, 독일, 프랑스 그리고 영국의 국방비를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 중국의 국방비 평가액이 미국의 국방비 평가액의 거의 37%에 육박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방치한 것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어진다는 저명한 비교 역사사학자 베링턴 무어 주니어의 진술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무어는 서유럽처럼 중앙집권체제, 즉 관료집단이 없는 곳에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자유민주주의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중앙집권체제, 관료집단을 가진 현대 중국도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하면 자유민주주의로 갈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은 막대한 자본력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개입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 세계의 높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을 닥치는 대로 사들여서 고급 기술을 마구 빼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자비로운 패권국 역할을 하다가 중국의 도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상당히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적재산권 강화를 포함한 보호주의로 자유무역을 거부하는 미국 사회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함과 동시에 중국으로의 과학기술 유출을 차단해서 중국의 총요소 생산성과 GDP 성장을 억제하고, 두 번째로 나머지 세계 유수한 제조업체들이 외국인 직접 투자를 대대적으로 유치해서 미국의 총요소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창출해서 미국의 패권국의 지위를 영원히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과학기술을 빼내지 못하면 총요소 생산성 향상이 불가능합니다. 시진핑은 황제로 등극했기 때문에 등소평처럼 총요소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이윤을 못 내는 좀비 기업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과학기술을 훔치지 못하면 아무리 국방비를 증액해도 군사력 증강은 미미할 것입니다. 트럼포노믹스는 미국의 생존을 위한 것이므로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미국의 정책 기조로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트럼프노믹스는 세계화의 종말과 배타적 경제 블록의 형성을 초래할 것입니다. 트럼프노믹스는 법인세의 대대적 인하와 높은 관세를 비롯한 온갖 유인책으로 나머지 세계의 유수한 제조업체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여서 미국 중심의 경제 블록을 형성할 것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세계의 국가들은 제조업의 공동화와 주권 상실의 위협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첨단 기업에 투자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미국의 과학기술을 빼내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이라는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중국과 협력을 증대하거나 중국과 동맹을 맺는다면 국가 소멸의 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은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합니다. 한국의 정치 세력은 대체로 중국으로 경조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와 미래의 국제정치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자유무역을 억제하고 미국 중심 경제 블록을 형성하려는 미국과 동맹을 강화해서 미국 중심 경제 블록에서 배제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미국처럼 싱가포르 벤치마킹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방송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